엄마가 문신샵에 들어가는 거 봤어요. 이웃의 제보에 딸들은 충격받았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시던 엄마가 갑자기 비싼 옷을 사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급기야 문신까지. 엄마,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새로운 사연은 바람을 타고 시청자님께 가장 먼저 다가갈 겁니다. 어디에서 청취하시는지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에 햇살이 쏟아지는 오후 마포구의 한 문신샵. 유리문 앞에서 한 노부인이 망설이고 있었어요. 박순자 66. 그녀는 문고리를 잡았다 놓기를 3번 반복했습니다. 떨리는 손, 빠르게 뛰는 심장. 평생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20대 문신사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한참을 찾아 작은 메모지를 꺼냈어요. 종이를 펼치는 그녀의 손가락이 계속 떨렸습니다. 문신을 할 수 있을까요? 아, 네. 물론이죠. 어떤 걸 원하세요? 순자는 메모지를 내밀었어요. 이걸요. 팔에 작게 하지만 선명하게 새겨주세요. 제가 잊을까 봐서요. 문신사가 메모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엔 이름 2개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큰딸 김지영, 둘째 김지은. 잊을까 봐. 그 말 속에 담긴 절박함을 문신사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순자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바늘 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되돌려 볼게요. 6달 전 2023년 11월이었습니다. 순자는 동작구의 낡은 아파트 3층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40년을 산 집, 남편과 신혼을 시작했던 곳이고 2 딸을 낳아 키운 곳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딸들도 각자의 길을 가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순자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어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세수를 하고 김치 한 점에 밥 한 공기로 아침을 때웠어요. 6시 정각이 되면 동네 슈퍼로 향했죠. 오전 9시까지 물건을 정리하고 손님을 받았습니다. 월급은 40만 원. 많지 않았지만 혼자 사는 그녀에겐 충분했어요. 박 사모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슈퍼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이제 습관이 되어서요. 순자는 밝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엔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따님들은 잘 지내시죠? 네. 애들이 열심히 살더라고요. 큰애는 회사 다니면서 애들 키우느라 바쁘고 작은애는 간호사라 야간 근무도 많고요. 순자의 큰딸 지영은 38. 강남의 IT 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했어요. 둘째 지은은 35.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였죠. 2 딸 모두 바빴습니다. 너무 바빴어요. 어느 날 오전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영이었어요. 여보세요, 지영아? 엄마 아침 먹었어요? 응, 먹었어. 너는? 네. 엄마, 죄송한데 회의 시작해서요.
주말에 갈게요. 그래. 바쁜데 괜찮아. 조심하고. 30초. 통화는 그렇게 짧게 끝났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쥐고 있었어요. 딸의 목소리를 조금만 더 듣고 싶었는데 무슨 얘기든 상관없었어요. 그냥 목소리만. 하지만 딸은 바빴죠. 저녁이 되면 순자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작은 식탁, 김치찌개 한 냄비, 밥 한 공기. 텔레비전에선 드라마가 나왔어요. 화면 속엔 대가족이 둘러앉아 떠들썩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순자는 그 장면을 보며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혼자. 그러다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슈퍼에서 계산을 하다가 순자는 멈칫했어요. 손님이 건넨 물건, 분명 매일 파는 물건인데 가격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손님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잠깐만요. 결국 사장님이 와서 계산을 끝냈어요. 순자는 미안하다고, 잠깐 어지러웠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이건 어지러움이 아니라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40년을 걸었던 익숙한 골목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순자는 골목 한가운데서 멈춰 섰습니다. 갑자기 낯설었거든요. 여기가 어디지? 우리 집이 어디였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바닥엔 땀이 났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발을 옮겼어요. 다행히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이 때문일까? 피곤해서일까? 아니면 순자는 딸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쁜 딸들을 더 걱정시킬 순 없었거든요. 이상한 일들은 계속됐어요.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찾아 헤맸습니다. 약 먹는 시간을 깜빡했어요. 이웃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자주 일어났죠. 순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그녀는 늙어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66해를 살아온 흔적들.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하지만 거울 속 그녀도 똑같이 물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결심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병원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예약을 잡았어요. 딸들에겐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혼자 가서 혼자 듣고 혼자 결정하기로요. 왜냐하면 그녀는 엄마였으니까요. 평생 딸들을 지켜온 엄마. 마지막까지도 짐이 되고 싶지 않은 엄마였습니다. 문신샵의 바늘 소리가 멈췄어요. 순자는 팔을 내려다봤습니다. 피부에 새겨진 작은 글씨들. 큰딸 김지영, 둘째 김지은, 전화번호, 주소. 이게 그녀의 마지막 보험이었어요. 잊어버려도, 길을 잃어도, 자신이 누군지 몰라도 이 문신만 있으면 딸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순자는 조용히 문신샵을 나섰습니다. 5월의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무거운 비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딸들은 알게 될까요? 엄마의 이 절박한 선택을. 병원 예약을 잡은 날 밤 순자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두려웠어요. 하지만 더 두려운 건 모르는 채로 사는 거였습니다. 새벽 4시, 순자는 일어나 샤워를 했어요.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옷을 꺼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병원에 가는데 아마도 조금이라도 괜찮은 모습으로 보이고 싶었나 봐요. 의사 선생님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아침 8시 대학병원 신경과. 순자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주변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보호자와 함께 왔더라고요. 딸들 손을 잡고 온 노인, 아들 부축을 받으며 걷는 할머니, 순자만 혼자였어요. 박순자 환자분,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진료실 문 앞에서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였어요.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자꾸 잊어버려서요. 물건 둔 곳도 사람 이름도. 며칠 전엔 집 앞 골목에서 길을 잃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석 달쯤 됐어요.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는데 점점. 가족분들은 아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딸 둘 있는데 아직 말 못했어요. 바빠서요. 걱정시키기 싫어서요. 의사는 잠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이해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일단 검사부터 해봅시다. MRI 촬영하고 인지 기능 검사도 받으셔야 해요. 검사는 길었어요. MRI실의 차가운 기계 속에 누웠을 때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계 소리가 요란했어요. 하지만 순자의 머릿속은 더 시끄러웠죠. 만약 정말 큰 병이라면 딸들에게 뭐라고 말하지? 아니, 말해야 하나? 인지 검사실. 젊은 검사자가 질문했어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11월 20. 아니, 22일? 지금 계신 곳이 어디죠? 병원. 대학병원. 어느 구였더라. 순자는 답을 하면서도 불안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것도 헷갈리다니. 100에서 7씩 빼세요. 100, 93, 100, 93, 86, 79. 숫자가 점점 헷갈렸습니다. 순자는 이마에 땀이 났어요.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순자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혼자 왔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박순자 환자분,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는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자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았어요. 손을 꼭 쥐었습니다. MRI 소견과 인지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초기 치매로 보입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치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치매요? 네. 아직 초기라 약물 치료와 관리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감당하실 수 있는 병은 아니에요. 가족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얼마나 빨리 진행되나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시면 몇 년은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하지만 가족분들께
꼭 말씀하셔야 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아직은 말할 수 없어. 병원을 나왔을 때 하늘이 흐렸어요. 순자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진단서, 거기 적힌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인지 병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해가 지고 어두워졌어요. 순자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응, 지은아.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거짓말이었어요. 순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피곤해서 그래. 엄마, 제가 주말에 갈게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래. 조심히 와. 전화를 끊고 순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조용히, 소리 없이 딸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지은아, 엄마가 아파. 엄마가 무서워.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걱정할까봐, 딸의 삶에 짐이 될까봐. 그날 밤 순자는 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 집 정리, 이사, 통장 정리, 유언장,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지만 계속 썼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사진, 갓 태어난 딸들을 안고 웃는 사진, 돌잔치 사진, 입학식 사진. 순자는 한 장 한 장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먼저 당신한테 가게 생겼어요. 하지만 그 전에 애들 걱정 없게 해놓고 가야죠. 순자는 사진첩을 덮었어요. 그리고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목록을 보며 하나씩 계획을 세웠어요. 딸들이 모르게, 딸들이 걱정하지 않게, 마지막까지 엄마답게. 그렇게 순자의 긴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자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40년 동안 모은 옷들, 남편이 사준 코트, 딸들이 선물한 스카프, 하나하나 꺼내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것과 버릴 것, 천천히 조용히 나눴어요. 거실 장롱, 그릇들이 가득했어요. 결혼할 때 받은 그릇, 명절 때 쓰던 큰 접시, 순자는 하나씩 꺼내 닦았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담았어요. 이제 필요 없을 것들. 혼자 사는데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었죠. 일주일 후 순자는 부동산에 갔어요. 동네에서 20년 넘게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모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집을 팔려고요. 중개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40년 사신 집을요? 네. 이제 혼자 살기엔 너무 커서요. 따님들은 아세요? 순자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가족분들께 괜찮아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중개인은 더 묻지 못했어요. 순자의 표정이 단호했거든요. 며칠 후 순자는 병원 근처 원룸들을 보러 다녔어요. 엘리베이터 있는 곳, 관리 쉬운 곳, 병원 가깝고 교통 편한 곳,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결국 마포구의 작은 신축 원룸을 골랐어요. 여기로 할게요. 좋은 선택이세요. 근처에 병원도 많고, 병원, 그 단어에 순자는 움찔했어요. 하지만 티 내지 않았습니다. 계약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순자는 지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영아,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이사하기로 했어. 네. 갑자기요? 응. 다음 주에 이사해. 집이 너무 커서 관리하기 힘들더라. 엄마, 왜 우리한테 상의도 안 하시고. 괜찮아. 엄마 혼자 사는데 뭐. 작은 데로 옮길 거야. 어디로요? 우리가 같이 보러 가야죠. 다 정했어. 너희들 바쁜데 괜찮아. 전화 너머로 지영의 한숨이 들렸어요. 엄마, 주말에 갈게요. 같이 얘기해요. 그래. 조심히 와. 전화를 끊고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딸들이 알면 반대할 게 뻔했거든요. 이사 준비는 계속됐어요. 순자는 매일 조금씩 짐을 쌌습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버리는 게 힘들었어요. 남편과 쓰던 식탁, 딸들 어릴 때 쓰던 책상. 하지만 버려야 했습니다. 새 집은 작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순자는 백화점에 갔어요. 평생 백화점 구경만 했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가구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소파요. 작은 거. 직원이 여러 소파를 보여줬어요. 순자는 제일 편해 보이는 걸 골랐습니다. 가격을 보고 놀랐어요.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좋은 선택이세요. 배송은 돈을 내는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평생 이렇게 비싼 가구를 산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아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옷도 샀어요. 밝은 색깔의 블라우스, 예쁜 스카프, 새 구두. 평소엔 절대 사지 않을 것들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웬일이세요? 쇼핑하시게. 마주친 이웃이 물었어요. 응, 옷 좀 사려고. 근데 화장도 진하게 하셨네요? 어디 가세요? 아니, 그냥 좀 꾸미고 싶어서. 순자는 웃었어요. 하지만 이웃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미용실에 갔어요. 사모님,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머리 염색하고 파마 좀 해주세요. 네, 평소엔 단정하게만 하셨잖아요. 오늘은 좀 화려하게요. 젊어 보이게. 미용사는 놀랐지만 순자가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3시간 후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 기억하고 싶어요.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주말 지영과 지은이 찾아왔습니다. 두 딸은 엄마 집에 들어서자마자 놀랐어요. 엄마, 짐이 왜 이렇게 없어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정리했어. 버릴 건 다 버리고. 식탁도요? 아빠랑 쓰던 거잖아요. 그것도 버릴 거야. 이제 추억으로 살지 말고 현재를 살아야지. 지은이 엄마를 유심히 봤어요. 엄마, 머리 하셨어요? 염색도 하시고. 응, 좀 꾸미고 싶어서. 갑자기 왜요? 나이 들어서도 예쁘게 살고 싶잖아. 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시던 엄마가 짐 버리는 것도 염색하는 것도 전부 엄마답지 않았어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왜? 그냥 갑자기 많이 변하신 것 같아서요. 사람은 변하는 거야. 엄마도 이제 엄마를 위해 살고 싶어? 순자는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슬퍼 보였습니다. 딸들은 불안했어요.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하지만 더 묻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괜찮다고 하시는데 딸들이 돌아간 후 순자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빈집을 둘러봤습니다. 40년의 추억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준비해야 했거든요. 딸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그날 밤 순자는 노트를 꺼냈어요.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이사 준비 체크, 가구 구입 체크, 통장 정리 진행 중. 남은 건 하나. 순자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어요. 문신, 딸들 연락처, 잊지 않기 위해,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순자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준비가 끝날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사한 지 2주가 지났어요. 순자는 새 집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했어요. 관리하기도 쉬웠죠. 하지만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새 동네라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순자는 용기를 냈어요. 그동안 미뤄왔던 일, 문신샵 예약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오후 2시에 갈게요. 다음 날 순자는 문신샵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보험이었거든요. 문신을 새기는 동안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바늘이 피부를 찌를 때마다 순자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김지영, 김지은, 잊지 말자. 잊으면 안 돼. 같은 시각 지영은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동네 이웃이었어요. 지영아, 너희 어머니 요새 좀 이상하지 않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화장도 진하게 하시고 옷도 화려한 거 입으시고 그리고 어제 문신샵에 들어가시는 거 봤어. 지영은 숨이 멎었어요. 문신샵이요? 응.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니? 요새 행동이 너무 달라지셔서. 전화를 끊고 지영은 당장 지은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문신을 했대. 뭐라고? 우리 오늘 당장 가봐야 할 것 같아. 언니, 혹시 엄마가. 나도 모르겠어. 뭔가 잘못되고 있어. 저녁 6시. 지영과 지은이 순자의 새 집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 애들아. 무슨 일이야? 순자가 문을 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우리 좀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 거실에 앉았어요. 세 사람 모두 침묵했습니다.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요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사하시고 비싼 것들 사시고 화장 진하게 하시고 그리고 문신까지요. 순자는 침묵했어요. 딸들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울먹였어요. 엄마, 혹시 누구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말씀해 주세요. 아니야.
그럼 왜요? 평생 그렇게 안 사시던 분이. 순자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팔을 걷어 올렸어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풀었어요. 작은 글씨들이 보였어요. 큰딸 김지영, 전화번호, 둘째 김지은, 전화번호, 주소, 엄마, 이게.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말했어요. 석 달 전부터 자꾸 잊어버렸어. 처음엔 작은 것들, 물건 둔 곳, 사람 이름. 그러다가 점점, 엄마, 지난달에 집 앞에서 길을 잃었어. 40년 살던 동네에서 우리 집을 못 찾았어. 지은이 엄마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 혼자서. 너희들 걱정시키기 싫어서. 뭐라고 하셨어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치매 초기래. 알츠하이머. 두 딸이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순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혼자? 왜 우리한테 말 안 하셨어요? 너희들 바쁜데. 짐 되고 싶지 않았어. 지영이 엄마를 꼭 껴안았어요. 엄마가 무슨 짐이에요? 우리 엄마인데. 순자는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여기 통장 정리해 놨어. 보험 서류, 유언장도. 엄마, 이걸 언제? 이사한 이유도. 병원 가깝고 관리 쉬워서. 나중에 내가 더 안 좋아지면. 무슨 소리예요? 지은이 소리쳤어요.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왜 혼자 이런 걸 다. 순자는 딸들을 바라봤어요. 평생 너희들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마지막엔 또 짐이 되네. 그래서 비싼 옷도 사고 화장도 했어. 늙어가는 모습 너희들한테 보이기 싫어서. 엄마는 언제나 예쁘세요. 그리고 문신은 혹시 내가 길을 잃거나 너희들 못 알아볼 때 이거 보고 전화할 수 있게.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서로를 껴안고. 지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부터 제가 병원 같이 갈게요.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알아봐야죠. 아니야, 바쁜데. 엄마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지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스케줄 조정할게요. 교대로 엄마 모실게요. 애들아. 순자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어요. 안도의 눈물, 감사의 눈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가 왜 고마워요? 우리가 미안하죠. 그동안 너무 바빠서. 지영이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매일 전화할게요. 우리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딸들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따뜻한 손길, 이렇게 다정한 목소리.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었어요. 너희들 덕분에 엄마가 힘낼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하죠. 우리 엄마인데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지은이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왔습니다. 엄마,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어머, 고마워. 작은 식탁에 셋이 둘러앉았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밥 먹는 게 맛있다. 순자가 웃었어요. 진심으로. 엄마, 앞으로 주말마다 올게요. 같이 요리하고 산책하고. 응, 그러자. 딸들이 돌아간 후에도 순자는 한참을 웃었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딸들이 함께 한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어요. 순자는 팔에 문신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이건 슬픔의 표시가 아니었어요.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딸들과 엄마를 영원히 이어줄 끈이었어요. 그날 이후 순자의 삶이 바뀌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딸들이 함께 했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 지영이 회사 반차를 냈어요. 엄마와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 보호자분이 함께 오셨네요. 의사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네, 제 큰딸이에요. 지영은 의사에게 자세히 물었습니다. 어떤 약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운동이 도움되는지, 일상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순자는 딸의 모습을 보며 뭉클했어요.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다니. 매일 산책하시고, 일기 쓰시고, 사람들 만나세요. 뇌를 자극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영이 꼼꼼히 메모했어요. 약국에서 약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 약은 아침에 먹고 이건 저녁에 드세요. 제가 알람 맞춰드릴게요. 고마워, 지영아. 엄마가 왜 고마워요? 목요일엔 지은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찾아왔어요. 엄마 같이 산책해요. 너 피곤할 텐데. 괜찮아요.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 두 사람은 한강 공원을 걸었습니다. 5월의 바람이 상쾌했어요. 엄마, 제가 어렸을 때 자주 여기 왔었죠? 그래. 너 3살 때부터 왔어. 비둘기 보는 거 좋아했잖아. 기억하세요? 응. 그때가 참 좋았어. 지은이 엄마 팔짱을 꼈어요. 앞으로도 자주 와요, 우리. 그래. 자주 오자. 주말이 되면 딸들이 교대로 왔어요. 때론 함께 오기도 했죠. 어느 토요일 오후 3사람은 함께 요리했습니다. 엄마, 잡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지영이 물었어요. 당면 먼저 삶고 야채는 따로 볶아야 해. 이렇게요? 그래, 잘하네. 엄마, 제 건 어때요? 지은이 버섯을 볶으며 물었습니다. 너도 잘해. 우리 딸들 다 똑똑해. 웃음소리가 부엌에 가득했어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저녁을 먹으며 순자가 말했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엄마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정말요? 응.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기억력도 조금 나아진 것 같고. 당연하죠. 우리가 계속 엄마 옆에 있을 거니까요. 지영이 엄마 손을 잡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순자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권한 방법이었죠. 매일 있었던 일을 적었어요. 딸들과 산책한 일, 함께 밥 먹은 일, 작은 것들이었지만 소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3사람은 옛 사진첩을 봤어요. 이거 봐. 너희들 어릴 때. 순자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어머, 언니 완전 뚱뚱했네. 너도 마찬가지잖아. 딸들이 웃었어요. 순자도 함께 웃었습니다. 지영이는 맨날 울고 지은이는 맨날 웃고. 엄마, 전 그렇게 안 울었어요. 아니야, 맞아. 언니 정말 맨날 울었어. 3사람은 한참을 웃었어요. 추억을 나누고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엔 뭐 할까요? 공원 가자. 날씨 좋을 것 같은데. 좋아요. 저녁이 되어 딸들이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순자는 현관에서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 네, 엄마. 내일 전화할게요. 응. 건강 챙기고. 문이 닫혔어요.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딸들이 전화할 거고 주말이면 또 만날 테니까. 순자는 팔에 문신을 내려다봤어요.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들이 선명했어요. 큰딸 김지영, 둘째 김지은. 이제 이 문신은 두려움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증표였어요. 딸들이 엄마를 잊지 않을 거고 엄마도 딸들을 잊지 않을 거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순자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그리고 썼습니다. 오늘 딸들과 함께 요리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행복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지은이 전화할 거예요. 모레는 혼자 산책할 거고, 주말엔 딸들이 올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겁니다. 함께. 치매는 여전히 진행될 거예요. 언젠가 순자는 딸들을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딸들이 기억할 테니까. 딸들이 함께 할 테니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았어요. 100만 원짜리 소파 편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드라마가 나왔죠. 가족이 모여 밥을 먹는 장면이었어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이제 그 장면이 남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영이었습니다. 엄마, 잘 주무세요. 응. 너도 푹 자.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순자는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따뜻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이 순간이, 이 하루가, 이 삶이, 밤이 깊어갔어요. 순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딸들과 함께할 내일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오늘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순자는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문신을 한 팔을 가슴에 올린 채 그 작은 글씨들이 희미한 불빛 아래 빛났어요. 사랑의 증표가, 희망의 표시가,